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설사업관리자, 즉 CM 수행자를 해체공사 관리자로 우선 지정 가능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여러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 동일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의 해체 관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나무주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철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거 작업을 직접 하는 작업자일까요? 현장 소장일까요? 아니면 시공사 대표일까요? 실제로는 공사를 멈출 수 있는 사람, 즉 감리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해체 공사는 건축 공정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공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판단이 늦어져도 건물은 순식간에 붕괴하고 그 피해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광주 학동 참사,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를 통해 그 결과를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건축계 내부에서 거센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화인가 아니면 안전 시스템의 후퇴인가? 오늘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건축 실무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쳤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문제로 지적된 것은 단순 시공 미흡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공정 진행, 부실한 현장 관리, 형식적인 감리, 그리고 안전 통제 실패,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부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체공사 감리 강화였습니다. 상주감리, 필수 확인점 제도, 작업중지 권한 강화 등이 도입되었죠. 즉 정부 스스로 해체공사는 독립적인 감리와 강력한 안전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를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건설사업관리자, 즉 CM 수행자를 해체공사 관리자로 우선 지정 가능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여러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 동일한 감리자가 여러 건축물의 해체 감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 등에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미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감리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허가도 한 번에 처리하면 편한 거 아닌가? 하지만 문제는 해체감리라는 제도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해체감리는 단순 확인 업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감리자는 위험 요소 발견 시 시정 요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허가권자에게 보고 후 작업 중지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이 공사는 지금 위험합니다. 멈추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즉 감리자는 현장의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개정안처럼 공정과 비용을 관리하는 CM이 동시에 감리까지 맡게 되면 구조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CM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공기 단축, 사업 관리, 비용 통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리의 역할은 필요하면 공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즉 빨리 끝내야 하는 조직과 멈출 수도 있는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는 셈입니다. 건축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개발 철거 현장입니다. 일정은 촉박합니다. 민원도 많습니다. 공사비 압박까지 있습니다. 발주처는 계속 공정을 맞추라고 압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같은 조직 안에 있는 감리자가 위험하니 작업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물론 제도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직 내부의 압박과 이해관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해체공사는 하루만 공정이 밀려도 손실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계에서는 감리는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논란인 부분, 바로 동일한 감리자의 복수 현장 지정 허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체 감리는 일반적인 서류 검토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필수 확인점, 직접 확인, 구조 상태 체크, 사진 및 영상 기록,
그리고 상주감리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굉장히 현장 밀착형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관리 밀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재개발 구역처럼 동시에 여러 동을 철거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즉각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리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시장 구조 변화입니다. 현재 해체 감리는 공개 명부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즉 일정 자격을 갖춘 감리자가 공정하게 지정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처럼 CM 수행자가 감리까지 가져가게 되면 대형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대형 CM사가 사실상 감리까지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지역 중소 건축사 사무소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 업역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기반 감리 생태계 자체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지역 기술자들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는 안전관리 기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논리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는 허가 절차 중복, 감리 지정 지연,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CM이 현장을 가장 잘 안다는 주장도 일정 부분 현실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논쟁은 단순히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과 독립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균형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체공사는 일반 공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 안전 시스템 일부를 악화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입니다. 안전규제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왜 안전장치를 없앴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강주 학동 참사 이후 우리는 분명한 것을 배웠습니다. 해체공사는 독립적인 감리와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스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감리 독립성 저하, 현장 안전 위험, 공공안전 위험, 대형사 중심 독재 구조로 연결되는 매우 위험하고 큰 변화입니다. 물론 행정 효율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체공사는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얼마나 빨리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통제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효율과 안전 사이에서 이번 개정안은 과연 균형 잡힌 선택일까요? 저는 얼마 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시위도 다녀왔습니다. 이 불합리한 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힘 있는 누군가가 CM의 편의를 위해 큰 힘을 쓰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통하지만 힘없는 일개 건축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위에 참여하고 이렇게나마 유튜브로 저희의 생각을 알리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원통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